송은재TV 시작합니다.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또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MBC를 정말 문을 닫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MBC의 이 보도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가 지금 구속 중인데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3.1절을 맞아서 법무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MBC가 보도를 했는데 오늘 법무부가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MBC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의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적도 없고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MBC의 주주입니다. 박문진 이사들도 나서서 오늘 성명을 내고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이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정부 관계자가 가석방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MBC의 박문진 이사들도 이렇게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MBC의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가짜뉴스인 것을 알고 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보도를 한 겁니다. 오늘 박문진 이사가 거론한 것이 또 지난 2020년에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 이 오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오보를 낸 기자가 관련 재판에 출석을 해서 보도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도를 했다. 이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번 최은순 씨 가석방 보도도 MBC 내부에 이러한 팩트 체크 시스템이 무너져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지금 박문진 이사들이 MBC의 팩트 체크 기능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데스크 기능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현장의 기자들은 이게 방송에서는 안 된다, 팩트 체크를 하니까 이게 가짜다라고 하는데 이 간부들이 데스크선에서 지시를 한 것이다. 강압을 한 것이다.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 지금 보도를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그 바이든 그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MBC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기자들은 뭐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간부들이 이렇게 강요를 해서 방송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이제 KBS는 뭐 정상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MBC, 대표적으로 MBC가 남아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 정도 되면 MBC는 문을 닫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조직 전체가 지금 이 위아래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방송을 하는 이런 방송국이 공영방송 형태로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KBS처럼 MBC도 이게 경영진을 좀 바꾸고 개선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MBC는 그 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체제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이제는 방통위가 응답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해 7월입니다. 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금 구속 중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제 공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선 의원이죠.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 5선입니다. 부산시장도 지냈습니다. 경남에서는 3선 김태호 의원입니다. 경남도지사도 지냈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전재수와 붙어라. 북강서 갑이죠. 전재수와 붙어라. 김태호 의원에게는 양산을입니다. 양산을에 김두관과 붙어라. 김태호 의원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병수, 김태호 의원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서병수, 경남의 김태호는 어느 지역에 가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다선 의원들이죠. 국민의힘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장제원 의원 혼자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희생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 영남권에서 중진들의 희생이 잇따를 것이다. 헌신이 잇따를 것이다. 그 첫 작업으로 이제 서병수, 김태호 의원이 이제 요청을 받았고 당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공천 작업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특혜는 전혀 없다. 모두 흠지로 갈 각오를 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첫 작업이 중요합니다. 서병수, 김태호 의원이 이렇게 희생을 하겠다, 흠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분위기가 잘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참 이 김태호 의원이나 홍준표 당시 의원도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죠. 그 과정에서도 이 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회와 개인적인 갈등들, 이 작업이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진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우도 해주면서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좀 이렇게 깊숙하게 책임 있는 사람이 협의해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서병수 말씀드린 대로 서병수나 김태호 의원은 부산 경남 어디에 배치를 해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죠. 또 국민의힘의 뭐 대표적인 얼굴들입니다. 서병수가 전재수와 붙는다. 북강서 갑입니다. 전재수가 물론 뭐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서병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양산 마찬가지입니다. 김두관에게 김태호 의원이 진다라고는 져야 될 이유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 남구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는 갑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 통합이 됩니다. 이 인구수 때문에 통합이 되는데 부산 남구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고 민주당에는 박재호 의원입니다. 박수영과 박재호가 정면 대결을 펼칠 것이다. 부산 남구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박수영이 박재호를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낙동강 벨트는 이렇게 분위기를 잘 잡고 있다. 이제 한강 벨트입니다. 한강 벨트에서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은 역시 뭐 강남입니다. 강남에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얼굴이지 않습니까? 박진 전 장관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험지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험지를 선택하는 결단들을 내리는 이 분위기가 잡혀야 앞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남권 전체의 뭐 중진들의 헌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이 분위기를 잘 잡고 있다.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비전도 제시를 하면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 공천 작업을 일단은 첫 분위기를 잘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저렇게 준연동형으로 가겠다. 그 다음 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 위성정당도 그냥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의 측근들, 운동권, 송영길, 조국 등을 모두 내세우는 뭐 이런 식의 이재명 마음대로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비판이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임종석입니다. 이 당의 민주당의 친문재인과 친이재명의 이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임종석입니다. 임종석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을 져라 라고 공격을 하고 임종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임종석으로 대표가 되는 이게 참 민주당으로는 부끄러운 당내 싸움입니다. 당내에서 싸움을 벌여도 공천에서 싸움을 벌여도 이 좀 명분이 그럴듯해야 되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을 져라.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라. 이런 걸로 싸움을 하는 것은 정말 진흙탕 개싸움이죠. 이런 명분으로 이런 이유로 임종석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이 친문과 친명의 이 대결이 나중에는 이재명의 측근들 40명 정도가 됩니다. 이 40명들을 공천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문재인계를 많이 쳐내야 한다. 친문과 친명의 이 전면적인 갈등이 빚어질 것이고 탈당이 잇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천 작업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있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을 훌쩍 앞서는데 이 당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 훌쩍 앞서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뒤처지고 있다. 공천 작업을 거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로 근접해 갈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지지율이 45%였습니다. 지난번에는 52%였죠. 여기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근접해 가야 한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지지율이 내릴 일만 남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지지율에 힘입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공천 작업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인상적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